안녕하세요. 고해주 빌딩의 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네. 학동역 네. 부근에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현장일까요? 저희 해당 건물은요, 원주역에서 4분, 학동역에서 5분, 두 개의 역이 걸어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건물이 기존에 주택으로서 전형적인 빨간 건물 주택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는 검토를 해보니 신축으로 했을 때 네. 금액 대비 월세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네. 신축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통사옥이 꼭 아니더라도 오피스로 네. 이제 잘 갖춰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외관 디자인, 네. 설계 방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정을 새로 드리면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저희 현장이 듣기로는 네. 되게 대지가 작다고 들었어요. 네, 네. 대지 평수가 어느 정도나 좀 될까요? 56.41평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저희 강남권에서 제일 많이 공급이 활발한 네. 통사옥 사이즈세요. 오. 그리고 제일 많이 찾으시는 사이즈세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네. 알차게 네. 이제 건물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현장으로 이동해서요 과연 얼마나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설계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우선요 네. 기존 건물 지금 없어졌지만 네. 기존에 어떤 형태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땠을까요? 반지하를 포함한 총 4층짜리 건물이었고요. 이제 반지하다 보니까 외관으로 봤을 땐 3층 수준의 건물이었고, 지금 저희 뒤에 좌우측에 보이시는 빨간 벽돌 건물 있죠? 네네. 네, 상당히 유사한 상황의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 외관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 지역은 네. 또 통오피스로 하기 위해서 네. 이 외관은 또 어떤 식으로 좀 설계를 하셨을까요? 저희는 이제 벽돌 타일의 외장 마감재를 쓰고요. 네네. 창호 사이즈를 역시나 최대한 키웠는데, 음. 사선 제한을 많이 받는 건물인데 최대한 네모 반듯하게 올라가게, 네. 그리고 저게 좀 몇 층에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이거를 추후에라도 조금 명확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는 디자인을 조금 가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대체 이 작은 대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셨는지 네. 한번 디자인하셨는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멸실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근데 멸실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좀 이슈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자, 이 멸실 과정이 꼬마 빌딩 기준으로 3층 이상은 멸실 심의를 받고요.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 사이즈는 멸실을 심의를 안 받아도 심의 돼요. 없이. 그냥 단순히 이제 신고 절차만 거치시면 돼요. 자, 이 현장은 멸실을 받았고요. 네. 멸실 심의 과정이 2달 정도. 네, 2달 정도가 소요가 돼요. 지금 이렇게 멸실이 끝나면 다음 순서가 뭐냐면요. 이 건물 테두리로 네모 반듯하게 타일을 박아서 벽을 형성을 해요. 저희 쪽 건물로 토합이 실리는 거를 막아주는 거를 흙막이 공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흙을 파는데 지금 보이는 건 건축 폐기물이잖아요. 네. 이 건축 폐기물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흙이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흙을 파는 거예요. 자, 요거는 폐기물인 거예요. 멸실 업체한테 이 부분 견적까지 같이 달라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네, 안 하면 네. 추가로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미리 넣느냐 안 넣느냐. 네, 맞아요. 비용은 어차피 나가는 거긴 한데 항상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예상치 못했던 돈이 나가는 걸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자, 이 현장을 비용으로 치면 멸실 비용에 인허가까지 하면은 7천, 8천 정도는 네.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흙막이까지 했어요. 그럼 네. 이제 건물을 본격적으로 이제 지어 나갈 텐데 어떤 식으로 좀 공간을 구성하셨을까요? 사선 제한이 봤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쪽이 계단실 위치가 이미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차는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으로. 네. 네, 저희는 좀 법정 주차 대수를 4대를 했고요. 네네. 실제로 주차는 6대가 문제가 없어요. 계단실 위치가 사선 1조 사선의 기준에 따라서 일단 큰 틀에서 정해지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위치를 정해요. 네. 설계 계획상 엘리베이터 위치를 정할 때 대부분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막 저는 습관처럼 얘기를 하세요. 건폐 용적률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작은 건물이니까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네네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세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는 순간 엘리베이터실 앞에 홀 공간이 한 400mm가 확보가 돼야 돼요. 각 층마다 네. 다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받다 보면 면적이? 네, 줄어드는 거. 오히려 이게 비효율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일반 엘리베이터만 그 앞에 공간이 1200만 네. 확보가 돼도 허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짱이 작다고 해서 연면적 건폐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선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선정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대표님, 그러면 층별
좀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지하는 37평이고요. 네. 지상은 18.5평입니다. 지상 2층은 31평, 지상 3층은 29평, 지상 4층은 21평, 지상 5층은 14평이에요. 그리고 옥탑은 4평인데 연면적에서는 제외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면적이 149평입니다. 연면적이에요. 네. 실제 건축 면적은 190평이 넘어요. 40여 평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연면적엔 안 들어갔지만 실제 사용 면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좀 보통은 테라스, 뭐 장애인 엘리베이터, 주차 필로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0평 이상을 서비스 면적으로 됐어요. 와. 어쩔 수 없이 사선 제한을 받는 1종, 2종, 3종이라면 과감하게 이런 서비스 면적을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서비스 면적을 찾아 먹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산 책정에 또, 네. 또 필요하신 게 있어요. 요즘 평당가가 신축이 얼마인지 좀 막 검색들을 하고 물어보세요. 굉장히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걸 빼먹으세요. 연면적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예산 책정하시죠. 그러면 업자가 얘기를 해요. 800만 원입니다라고 했다고 칠게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작은 건물도 실시공 면적과 연면적의 차이가 50평 가까이 나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러면 이 50평은 비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 떠요. 그게 나중에 도면이 딱 나오면은 왜 이렇게 금액이 20% 올라갔어요? 30% 올라갔죠? 라고 하면은 실시공 면적은 이래요. 연면적은 이런데 서비스 면적을 되게 많이 받으셨네요. 라고 이제 말 한마디면 끝인데 건물주는 수억 원을 갖다 또 어디서 끌어오셔야 되는 그니까요. 거예요.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돈이 항상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잘 하셔야겠네요. 네, 예산 책정은 평당가로 항상 하시게 되는데 허가적인 연면적과 네. 실시공 면적 반드시 구분해서 네.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여기요 썬큰이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네. 지하는 건폐율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으니 네.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확보한 지하가 네. 물이 새고 쾌적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니까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큰이 있어야 된다. 아. 자연 환기가 돼야 된다.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선큰은 무조건 신축 당시에 있어야 된다. 신축은 제가 무조건 선큰을 넣습니다. 네. 이렇게 공사 완공까지 어느 정도나 기간 좀 걸릴까요? 보시다시피 네. 착공 신고가 이제 막 떨어졌어요. 네네. 올해 안으로 공사 자체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만한 규모의 신축,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비슷하게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신축 공사 비용 어느 정도나 든다고 조금 예상하면 좋을까요? 서비스 면적 포함해서 전체 실시공 면적이 네. 190평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멸실 비용까지 3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멸실 공사비가 들어갔고 그리고 때로 신축이 네. 190평으로 들어가는 지금 지하까지 파지는 네. 이런 상황을 평당 750에서 8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셔야 돼요. 네.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걸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상담을 하다 보면 꽤 많이 이런 일들이 있다고 네.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대표님 어떤 사례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최근 들어서 네. 상담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갔더니 네. 이미 공사를 손을 댄 흔적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니까 신축인데 네.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공사를 최소한의 공사비가 이제 계약이 돼 있고 네. 추가 공사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쵸. 10억 계약 금액인데 17억까지 줬고 공사는 중단이 됐어요. 자, 더 달라고 하니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 가가지고 중단을 시키셨고 시공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신규업체가 붙을 수 없으니 빠져나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의금, 네. 정산을 또 유료원적으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면 은행이자가 또 막 몇천만 원씩 그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자가 되셔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추가분 주면서 정산을 보셔서 내보내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런 난해한 상황에서 뭐 제가 저는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 네. 근데 그런 난해한 상황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네. 안 겪으시는 게 최고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 이런 상황. 네네. 네, 최근에도 있었고 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봐야 될까요? 그러면? 건물주는 할 일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업체 측에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대신 싸워드리는 거예요. 네, 빨리 파악해서 대신 싸워드리고 네. 싸울 수 있는 무기장치들을 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건물주들이 항상 끌려가시는 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갈까봐.
갑자기 중단돼서 더 이상 안 될까? 손쓸 수 없을까? 손쓸 수 없을까 봐. 근데 뒤에 마무리를 해줄 사람이 있다. 뒷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무기가 하나 더 갖춰지는 그쵸. 건데 너희 아니면 이럴 때는 또 정당하게 또 싸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뒷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제가 업체를 연결을 해드리던 제가 직접 마무리를 해드리던 네. 이렇게 해서 좀 무기를 갖춰드리는 상태에서 이제 싸우실 수 있는 그런 네. 장치들을 제가 좀 고안을 해놨습니다. 네. 대표님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을 일단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컨설팅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건축의 진행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네. 그리고 경우의 수도 많고 지자체마다 또 방식도 틀려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리드를 해서 컨설팅 과정을 많이 해본 사람과 일을 하셔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은 건물주가 각 분야별, 뭐 건축사님, 해체, 멸실, 착공, 업체 선정 네.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다 하시면 네. 놓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컨설팅을 좀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네. 수억 큰 원, 손해를. 네, 수천 네. 수억 원의 수익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비용을 잡아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셔서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공사가 진행 가능한 견적인지 네. 또 과정인지를 좀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요구가 좀 불합리한데 찝찝할 때. 성금을 계약서에 맞춰서 줬는데 왜 자꾸 뭔가를 또 넣는 달라고. 거지?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빨리 보내주시면 네. 제가 빨리 검토해드려서 네. 어떤 진짜. 리스크들을 조금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